명조풀이를 보겠습니다. 개해, 신해. 전부 금수네요, 금수. 이거는 종살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자, 볼까요? 전부 수죠, 이게. 또 금은 금생수 해주고 있고. 지금 이게 비견 하나 딸랑 있죠. 비견 하나 있으면 이게 인성이나 비견이 있으면 정화가 안 간다고 그 뭐죠? 이 정제격이 정격으로 안 간다고 했는데 인성이나 근데 너무 약하죠. 이 정화는 또 여기서 그걸 개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정살로 가지 않을까. 아, 정살격으로 봤네요. 정살격이다. C랑 살로 갔기 때문에 이제 배슬로 갈 수 있는 거죠. C랑의 명저다. 자, 해수의 이제 살아고평주 내용이죠. 살아고평주를 보면서 할까요? 자, 해중 수장목. 자, 해수 중에 해무 갑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갑목이 해수 속에 갑목이 있다 하더라도 갑목이 뭐죠? 지금 인성이잖아요. 이 정화를 생겨주는 갑목, 인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비겁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 정격으로 안 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해수 속에 갑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수왕 목미 수가 왕하고 목이 미약함으로 음목 무염. 자, 또 이 해수 속에 있는 갑목은 음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쓴목이 쓴목. 쓴목으로서 무염 불꽃이 없다. 그렇죠? 불꽃이 없기 때문에 불을 붙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금이 없고 그래서 필 종살야라 반드시 이 칠사를 따라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이 습자, 이 젖을 습자 이거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습목 무염 해수 속에 있는 갑목이니까 젖어 있는 나무라서 무염 불꽃이 없기 때문에 목생화 해줄 수는 없다. 그래서 비록 인성이 지장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정화를 생해주기에는 인성으로서 생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종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무호음부터 자 신유술 신 사오미 화조 무토 토국수 나오니까 괜찮죠. 기미음부터 좋죠. 기미음부터 좋다. 토국수 되기 때문에 이 병정 이렇게 하니까 이 기미음도 또 후반부에 인생이 좋네요. 무호음부터 종살의 비급은이 와서 참 흉하다. 종살은 그냥 가야 되는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 목화 그러니까 금수운이 좋죠. 여기서는 금수로 가는 게 좋고 그 위에 목화로 가면은 안 좋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또 토도 와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이율래 선생님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긴 해요. 자, 살아고평주 내용은 아니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을묘, 을의, 정미, 경술, 이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정화일주가 해월에 태어났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해묘미 목국으로 돼버렸죠. 그래서 술토는 조토고 그렇기 때문에 목생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을목이 있어서 좋긴 한데 을경합을 해서 가버리긴 한데 을경합이 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경금이 정화를 뛰어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을경합은 안 되고 자 을목도 옆에 화가 있어서 마르면서 정화를 생겨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 해수가 목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좋아 보입니다. 또 미토 속에도 미정을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 그래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볼까요? 정광격이다. 정광격. 자, 해수 속에 해무 갑임 있는데 정관이면 임수죠. 자, 정광격이다. 근데 천간에 투출되기 없으니까 해수 바로 보는 거죠.
정관격이다. 그리고 간목이 봉생. 자, 해수는 간목의 뭐예요? 장생지가 되는 거죠. 장생지가 되고 그래서 경투이망 경금이 투출되어서 임수가 왕하다. 자, 금생수로 해주고 간목이 또 해수의 장생지고 그러니까 다 괜찮겠죠? 그래서 경투이망 경금이 투출되고 임수가 왕하니 장원이 되었다. 처음에 제가 본 거는 해묘미 이 목으로 돼서 생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해수 속에 있는 임수를 생해주는 구조로 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봤는데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 해수 속에 무갑임이 있는데 자, 임수가 이 금생수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간목이 해수의 장생지를 만났기 때문에 간목이 커서 정화를 생해줬다. 그리고 경금이 임수를 생해주고 있어서 관이 커졌다. 그래서 장원을 했다라는 정도로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설하고 평주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해묘미 맞죠? 해묘미 삼합목국 해묘미 삼합이 되었고 그리고 을목이 투출되었고 그리고 관성이 기가 설기되고 있고 관성이 뭐냐면 해수인데 수생목으로 설계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경금 파인 인성이 뭐냐면 간목이죠. 을목이나 이런 거죠. 간목이나 이런 거를 깨고 전관 관이 남아있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경금은 인성을 극파하여 근근목한다는 거죠. 그리고 관성을 존속시키고 있다. 여기는 그래서 해무 갑임 있는데 경금이 임목을 극을 해서 간목이 임목의 기운을 못 빼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관을 존속시켜주고 있다 그 말이죠. 해궁임수 해수 속에 있는 임수가 녹을 얻었죠. 같은 양이니까. 그리고 위재관격야라 경금이 금생수로 생해주는 재성 재관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여기 제가 풀어 쓴 것 중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 관성을 전속시키고 있고 해서 시간 경금 재성이 투출해서 간목을 쬐어 정화를 이끌어낸다. 뭐 이런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생수로 해주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 명조 해석 참고인데 요 같은 명조가 자평진전에도 나와요. 자평진전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어떤 이제 같은 명조를 가지고 궁통보감과 자평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다르게 하는지 자 볼게요. 정관이 합화되어 인성이 되었는데 자 정관이 해수가 되겠죠. 해수가 합화 해묘미 목국으로 합화되어서 목으로 바뀌니 목은 뭐가 되죠? 인성이 되죠. 인성이 되었는데 또한 재성이 천간에 투출한 재성이 경금이 투출한 정관장의 금생수로 이렇게 해주는 김장훈의 명조다. 해묘비 삼합을 이루고 있어 정관이 합화되어 인성이 되었다.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였으니 일주는 신앙한데 자 목생화 된다는 거죠. 신앙한데 인성까지 무겁다. 재성을 써서 인성을 드러낸다. 근근목 해야 된다는 거죠. 사주가 경수를 만나니 재성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술토가 이제 토생금 된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있다. 술 신정무 또 신금 있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천연이 유운으로서 금의 운이죠. 유운으로서 서방 재성운으로 행운한다. 천간운인 간목은 여기는 뭐죠? 극을 당하고 있죠. 지지에 통근하지 못했고 을목은 경금과 합을 이루어 합하당하니 당연히 좋은 운이 된다.
개미운 이후에 이 개미운 이후에는 남방으로 행운이 바뀌므로 사오미 이렇게 바뀌므로 일원이 태양해진다. 천간운인 임계는 임수와 계수는 관살운으로서 재성을 설계하면서 금생수로 설계하면서 인성을 수생목으로 생조하게 되니 역시 좋지 않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일주가 신왕하여 폐인한 것이니 식상운이나 재성운이 좋다. 자, 일주가 신왕한데 강한데 폐인이 뭐예요? 인성이 또 와서 생겨주니까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거죠. 내가 충분히 배가 이미 부른데 또 먹어줘. 나를 생해줘요. 그럼 폐인, 인성을 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뭐다? 내가 기운을 빼내야 되겠죠. 내가 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은 내가 다른 걸로 통해서 식상이나 재성운으로 통해서 힘을 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그거를 견뎌낼 수 있다. 그래야 운이 좋게 흐른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쉽게 잘 공감은 안 가는데 또 한번 밑에서 볼까요? 또 나오니까 봅시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자, 김장훈의 명조다. 재성과 인성을 병용한 것으로서 재성과 인성을 병용했다. 이거. 그리고 관성이 손상되지 않았다. 또 칠살과 혼잡되지도 않았다. 이른바 기피하는 것은 제거됐고 바라는 것은 조속하고 있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밑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만약 정관이 변화하여 인성이 되고 그렇죠? 해수가 변화하여 인성이 되고 해몸이 목국으로 목이 되고 인성이 되고 이 해수가 목으로 바뀌고 재성이 투출하면 매우 수기함이 있으니 재성이 투출하면 매우 수기함이 있으니 크게 기한격이다. 이 명조는 재성과 인성을 모두 쓸 수 있으며 상관이 없고 정관과 칠살이 혼잡되지 않았으니 꺼리는 것은 제거하고 좋은 것은 보존한 것이라 할 만하다. 앞에서 얘기했던 나온 이야기죠. 자, 해설을 보면 요거를 좀 써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수가 정관이다. 그렇죠? 해수가 정관이다. 해묘미 삼합으로 지지가 잘 변하지 않는데 삼해와 형충의 경우에는 크게 작용하여 변한다. 그래서 삼합으로 해묘미 국을 이루고 있다. 정관격이 삼해로 인해서 인성격으로 변한다. 천간에 목도 여기 을목도 투출되어 확실한 인성격이다. 일간 정화가 술토와 미토의 정화에 기반을 두어 일간이 강하다. 속에 다 정화가 좀 있죠. 시천간의 경금이 을목을 합과하려 하지만 정화 비견이 방해해서 정화가 화극금으로 경금이 넘어오고 싶어도 정화가 화극금으로 눌러버리죠. 그래서 정화 비견이 방해하니 합과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경금과 신금운이 오더라도 신사경진이에요. 신사경진. 자, 경금과 신금운이 오더라도 5월 천간의 정화가 인성을 보호한다. 정화가 눌러준다는 거죠. 화금에서 을목이 안 다친다는 거죠. 사주 원국의 용신 을목을 극제하는 오행이 없고, 자, 을목을 극제하는 신금이 바로 붙어있는 것도 없고, 모두 인성을 돕고 있어 해묘미 목국으로 다 희신만 있는 사주로 매우 귀한 명조이다. 이게 좀 더 디테일하죠. 자, 목화통명이 잘 된 사주로 머리가 좋아서 학자로 태생할 수 있는 사주이다. 설기되어도 신앙한 경우는 문제가 없다. 지금 해묘미 목국으로 굉장히 인성이 강하죠. 그래도 강하기 때문에 설기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화생토. 근데 토가 지금 미토 술토가 있긴 있어요. 인성이 손상되지 않는 케이스다. 자, 을목이 신금이나 이런 것에서 극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인성이 손상되지 않은 케이스다. 인성이 손상되지 않아서 좋은 사주이다. 자, 이모대운을 볼까요?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이모대운 원국의 정관이 미약한데, 즉 해수가 미약한데 대운의 정관운이 월천간 정화와 합하여 인성이 된다. 또 임수가 와도 어떻게 해요? 정임 한목으로 뭐죠? 목이 돼버리니까 인성이 돼버리죠. 인성은 기신이므로 원국의 용신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대운 지지의 오화는 지지의 술토와 합하여 인옷을 화국이 되죠.
화가 강해져서 일간이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하니 기란운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모대운 때는 정임한목으로 이 임수와 정화가 합을 해서 정임한목으로 목생화해 주니까 정화가 일간이 힘이 있고, 또 오화와 술토가 만나서 인호술 화국을 해서 이 비견이 되어주니 정화에게 힘이 되니까 더 좋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병화운 보초라서 병화운이 여기 병술이 처음에 병화운이네. 병술대운이 병화운 보초라서 문제가 없고 목운도 인성이라서 문제가 없다. 유금에서 묘유충으로 풀려도 다시 해묘미 목으로 한목으로 다시 된다. 묘유충, 유금, 병술, 의류. 자, 유금에서 묘유충으로 이렇게 풀려도 다시 해묘미로 합이 된다는 거죠. 오술 합하라서 화가 강해진다. 아까 했죠. 오술 합하. 그다음에 신사대운에서는 신사대운이 언제냐면 임무 다음에 신사예요. 이 신사대운에서는 사해충인 경우, 이 사해충이 되죠. 사해충인 경우는 문제가 있으면 신금이 와서 또 을목을 쳐버리죠. 치려고 하는데 정화가 보초를 쓰고 있어 이 정화가 신금을 눌러주죠. 보초를 쓰고 있다. 즉 희신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운이 잘 흘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는 게 훨씬 더 이게 지금 이걸 이 사주풀이 사하가 있죠. 이거를 지금 제가 어디서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가져온 것 같기도 하는데 이 출처가 없는 거 보니까 제가 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대우는 갖고 이렇게 하나씩 진짜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어 보니까 이게 더 훨씬 이해가 쉽죠.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명조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개축, 개해, 정축, 정미, 지성, 목국이라. 자, 보시면 원래 또 이게 삼합이 좀 문제가 돼요. 자, 해와 미만 있는데 묘가 없잖아요. 왕지가 없는데 어쨌든 해와 미와 있어도 이거를 해묘미 목국으로 본 것 같아요. 지성 목국이 되었고 수가 많죠. 해수, 개수, 개수가 많죠. 수가 많은데 이럴 때는 필득 뭐를 얻으냐면 이거를 고봉, 고할 고자에 봉할봉, 고봉 그다음에 진증, 고봉진증. 여기 보시면 뭐냐면 자, 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말로 까펑에서 5품 이상의 문무관의 가족에게 토지나 자기를 주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에 따른 어떤 그거를 토지나 자기를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준다 그 말인데 어쨌든 이 자기에 봉해져서 하사받은 벼슬이 올랐다. 그래서 고봉진증 그래서 자기를 받고 어떤 그런 벼슬에 오른 것을 말한다. 해묘미 목국이가 수가 많은데 수가 7살이고 그다음에 목국이 목생화 일간도 강해지고 하니까 일갈이 강해지면서 벼슬길도 감당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를 한번 원문 놓고 볼까요? 자, 해석은 여기 돼 있으니까 여기 돼 있죠. 자, 볼까요? 해미 합국. 자, 해수와 미토가 합을 했다. 해묘미 목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이 목생화로 정화를 생해준다. 그리고 목생화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용인, 인성을 써서 목을 써서 화살, 수를 수생목으로 설계시킨다 그 말이죠. 수가 많으니 특히 해수유에 개수 많잖아요. 수가 많으니 살왕, 7살이 너무 왕하다. 살이 왕하면 좋지 않죠. 그래서 득인 뭐를 얻어요? 인성을 얻어서 목으로 얻어서 화지. 자, 지는 살이겠죠. 7살을 화했다. 7살의 기운을 빼냈다 그 말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주기, 문서의 귀함을 말한다. 우리가 인성이 뭐죠? 문서예요. 문서 또는 뭐죠? 학업. 그렇죠? 뭐 이제 여자로 말하면 친정도 해당되긴 하지만 일단 문서는 도장, 날인, 뭐 합격증, 증서 어떤 표창하고 있는 거, 유가증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죠?
뭐 합격증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서는 뭐죠? 우리 합격하면 합격증 받죠. 그런 것처럼 위니 문서직이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의 귀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함으로 말하였다 뭐다 득고봉 고하여서 봉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진증 나아가서 얻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봉작을 받고 벼슬에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해묘미 목구에 대해서는 일단 출발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고봉과 고하여서 봉을 받는 거. 우리가 이제 봉건지 할 때 있죠? 그 봉이에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 뭐죠? 이게 여기 보면 오품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나아가서 고하여서 뭐다? 나아가서 준다. 그러니까 어쨌든 벼슬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명조가 많으니까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